사실 제가 계속 뭔가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 이제 '사고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음 수학도 결국 사고력이죠. 예. 제가 알기로는 많은 사범대 과목들이 그 교과 교육론 내에서 강조하는 게 결국 사고력 이걸 강조하거든요, 사고력. 근데 영어는 약간 다르긴 한데 영어는 습득을 강조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 AI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사고라는 부분에 대한 정의가 되게 중요해졌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사고가 무엇인가?'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우리가 인공지능 할 때 지능이란 말을 처럼 우리가 마치 정의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용어를 쓰지만 정의를 하기가 되게 어렵대요, 지능이란 말이.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어 그 애매모호한 거죠. 학자들마다 너무 의견도 다르고 '이 정도 하면은 아는 거다. 부족한 부분도 있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해야 아는 건가? 근데 이 정도까지 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것이 있지 않는가?' 약간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 지능도 정의가 쉽지 않은데 이 사고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사고하는 것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사고가 무엇인지가 정말 정의를 해 봐야겠다.' 그러니까 합일되진 않더라도 교사 입장에서 아이들이 생각하게 한다면 '무엇을 사고해야 될까? 뭐 해야 될까?' 이제 고런 생각이 들었고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그냥 정의를 해 봤어요. 생각을 우리가 언제 한다면 하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미 아는 영역이나 너무 익숙한 영역에서는 생각 잘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익숙한 뭐 자전거 탈 때 페달 밟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페달 밟고 뭐 걸어가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발을 움직이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려운 것을 만약에 사고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을 생각을 아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뭔가 이 이미 아는 영역과 미지의 영역 사이에 우리가 뭔가 '사고가 일어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자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인공지능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내놓는 답이 인간의 사고를 벗어난 범위에서 설명이나 소위 말해 얘들이 알고리즘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고에서 모든 것을 쉽게 분류하고 뭔가 쉽게 이렇게 뭔가 공식화하고 이런 특성이 경향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자연 세계가 쉽게 관찰되는 것들이 우리가 고전 물리학처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더 이렇게 깊게 탐구해 볼수록 어 고전 물리학처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그 이면에 숨겨진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양자역학이라든지 이 정도 수준까지 가면 사실 우리의 이해 범위를 점점 넘어서기 시작하고 인공지능이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서 자연의 이치를 얘들이 깨달아 버리는 게 아닌가 걱정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인간의 영역은 이미 아는 영역과 미지의 영역 사이에 뭔가 그 경계에 있는 생각을 하게 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사람들의 사고력이 약해지나?' 사고력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데 사고라고 했네요. 마치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을 거고요. 다만 과거 방식과 다르게 하겠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에 따라 생각의 초점이 달라지잖아요. 마치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간 후 이제 집중하는 게 달라지듯이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이 해결되고 이런저런 것 바뀌고 나면 사람들은 그다음부터 아무 생각 안 할 거다. 또 다른 문제들 때문에 또 생각할 거고 이거는 우리가 학생들을 봤을 때 쟤들 맨날 인공지능만 쓰고 생각 안 하고 어떡하냐. 기우일수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어쨌든 그 자기 또래들과의 세상을 같이 살아갈 거고 그 또래들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과거와는 또 성격이 굉장히 다른 문제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할 거라 생각이 들었고, 문제는 걱정해야 될 부분은 이제 다극화, 너무 다른 생각들이 공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뭔가 사람들 간에 공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고의 영역이었다면, 점점 '생각하는 영역이 완전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뭐 어떤 것에 대한 찬성, 반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은 세로축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가로축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대각선으로 생각해서 접점이 쉽지가 않고, 아예 이제 평행하게 생각해서 절대 만날 수 없는 막 그런 느낌도 들고 한데, 근데 일단 생각이 든 거는 '언젠가는 이제 같이 빨려 들어가지 않을까.' 그냥 비유를 블랙홀처럼 생각해 봤는데, 생각이 이렇게 막 다른 것들이 흩어져 있다가도 이렇게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세상 속으로 같이 빨려 들어가고, 이 빨려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속에서는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는 인간이 바보가 되는 그런 지점이 아닐까?'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블랙홀에 대한 여러 가설들이 있듯이 이게 사실은 더 깊은 연결 구조의 입구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다 한꺼번에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 않은 게, 또 사람들한테 이걸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게, 앞으로 이런 과정을 거칠 것이다지, 사실 지금 이거에 대해 얘기를 하거나 이거에 대해 걱정을 하기에는 불안감도 있고, 아직까지는 우리는 컨벤션한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요. 아마 그 통찰력이나 어쨌든 뭐 이 인공지능이 가져올 현상들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뭔가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생들한테 결국 모든 것이 이렇게 인공지능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시대에서 무엇을 걱정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제일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연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을 가르치고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인공지능이 사고를 아무리 뭐 대체하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결국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자연과 인간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자연이라 하면 저는 그 모든 걸 다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구 영역 또는 지구 밖까지 자연과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사유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지금은 생각이 다 달라서 막 서로 갈등하고 뭐 서로 의견이 안 맞고 막 '앞으로 돈벌이 어떡하냐.' 뭐 이런 걱정들을 하겠지만, 언젠가는 이게 인공지능이란 시대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가는데, 이 내부에서는 지금은 관측할 수 없는 시점이라 생각해요. 이 내부에서 어떤 지금 곳이 있을지, 마치 사건의 지평선처럼 요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 이 인공지능이 있는 세상 속도 자연의 본질과 인간의 본질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이 같이 끼어드는 건데, 이거를 인공지능만이 이걸 같이 이걸 인공지능이 이거를 탐구하는 걸 다 같이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결국 이거를 또 탐구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지금의 우리 세계관과 바뀔 것이란 것을 생각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기초 지식을 잘 가르치면서도 기존 것을 당연하지 또 가르쳐야 되는 이중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미지로 만들어 봤는데, 마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기존 지식을 가르쳐 주면서도, 그러니까 기존 지식 바탕을 해야 사실 기존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이걸 가르치면서도 또 가르친 다음에는 '아 이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 이중 부담에서, 사실 어떤 선생님들은 인공지능이나 이런 세상이 바뀐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아이들한테 이것만 그냥 가르치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저도 사실 네 이 부분까지 가르치기가, 어떤 아이들은 이거를 굉장히 오해해서 '이거를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갈등이 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 한번 진짜 토론을 해 봐야, 그러니까 이게 뭐 교육적으로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어디에 더 가치를 두냐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토론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태연 쌤이 주신 의견을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경계에 안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디자인, 그러니까 사고가 계속 일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고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사실 교육이라는 부분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이게 꼭 공교육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이거는 그리고 저는 미성년자나 아이들의 문제만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생각 안 하는 게 사실 편하잖아요. 이거는 마치 엔트로피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점점 멈춰 있는 상태로 복잡한 거에서 사실 단순한 걸로 가고자 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사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가. 사회 디자인은 계속 사람들을 일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작용을 했고, 이게 굉장히 그 유물론적 세계관일 수도 있지만 결국 유물론적 세계에서 본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하고, 사람들이 원시 시대부터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냐. 잉여 생산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일종의 자본의 축적을 위해.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지금 시대에 어 잘만 하면 일 안 하고도 밥만 밥 잘 먹고 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자기가 재산 이런 거 형성 어렵겠지만, 근데 왜 그렇게 다들 열심히 일을 하냐. 인간에게는 뭔가 이 자본 축적에 대한 그 욕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사고 원동력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본도 하나의,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뭔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기회를 만든다. 뭐 이런 된다면 하나의 도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 자본이란 관점 말고 뭔가 또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고를 하면 뭔가 여기에 자본만큼의 어떤 지는 게 있다면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사람 보이지 않는 가치를 믿는다면 뭐 보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취라든지 자아 실현, 그러니까 그 미스테리한 자아 실현 뭐 이런 것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이걸 절대 다수의 입장에서 보면 보다는 사실 사고하려는 인간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사고하게 만들까? 이것이 교육에 주어진 이제, 또는 까지는 아니고 교육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했고요. 태연 쌤이 또 말씀하신 게 AI로는 크러쉬, 메타인지 저하, 학습 동기 저하 생각을 합니다. 사고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고, 그리고 자꾸 이제 모델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공지능이 대단하긴 한데 인공지능이 존경스럽다, 또는 인공지능이 뭐 본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근데 어 뭔가 성취를 이룬 인물들의 이런 사례들을 보고 있으면 자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마다 사람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뭔가를 이룬 사람을 보면 하나의 이상처럼 보이는, 약간 그런 것도 제 생각에는 학생들에게 통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 성취했다. 뭐 자본의 성공, 자본의 뭐 효과가 아니더라도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을 보여줬을 때 우리가 뭔가 동력이 생기는 것 같고 동기가 생기는 것 같고, 이게 학생들마다 너무 동기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이게 통하는 학생도 있겠죠. 근데 어떤 학생들은 자아 실현이라든지 뭔가 성취라든지 이런 게 통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요런 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동기 저하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학생들이 왜 이걸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길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은 대학 가야 된다 그러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데, 아마 10년도 안 걸리겠죠? 5년 정도 뒤 되면은 대학 가야 돼요. 왜 열심히 해야 돼요? 왜 공부해야 돼요? 약간 요런 애들이 분명히 등장할 거고, 우리가 사실 가장 쉽게 아이들을 설득하는 자본이나 아니면은 뭐 대학 가야 성공한다 약간 구조로는 더 이상 어렵지 않을까. 아이들이 어떤 사고의 원동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분석하는 틀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인 담론이 필요하고,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 제 혼자서 생각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이나 뭐 사람들이 많이들 생각하고 있겠죠. 점점 이론으로 정립해 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거칠게 그냥 생각한 거지만 아마 인지심리학자나 이런 학습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또 잘 구조화해서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 그냥
과거에 비슷한 사례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로마의 이야기. 아시다시피 로마가 한때 풍요의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수많은 식민지와 노예들 때문에 그냥 풍족하게 살 수 있었던 시대에 그걸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고런 역사적 고찰과 단순히 로마 이야기를 하긴 쉽지 않은 게 이때는 노예 제도라든지 뭔가 제국을 이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사실 근대적인 지금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약간 일부분은 참고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에 더 가깝죠. 산업혁명 이야기. 산업혁명도 굉장히 그 다면적인 일이 있었고 우리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 그냥 뭐 이걸 일종의 해피엔딩으로 만들어 놓은 스토리이긴 하지만 사실 굉장한 새드 엔딩도 있었고 사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산업혁명 이야기가.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한번 보면서 지금 시대에 우리가 거울처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이런 분석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어 자연의 세계는 갑자기 자연이 이론이 바뀐다거나 뭐 물리학 법칙이 바뀐다거나 하지는 않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사회 시스템이라는 것은 결국 이 세계관이라는 부분은 바뀔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바뀔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어디까지 바뀔 것인가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대 전 세계적으로 그냥 유물론적인 방법, 그러니까 그 세계관이 많이들 통용되고 자본주의라는 형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가 소위 말해서 전혀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패치가 깔린 거죠. 일종의 인공지능이라는 패치가 깔렸고 지금 아시다시피 공장에서 24시간 로봇이 일하는 거 지금 어제 저도 봤는데 라이브로 중계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 이제 내 직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 막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간이 만든 세계는 심리적인 요소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오는 막 그런 세계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사람들이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받게 되는 인식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바뀔 수 있는 거라서 그것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이게 한 2015년쯤에 그 피케티란 사람이 한번 자본주의를 정리를 했고 그 자본주의가 가진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 우리 세계를 그러니까 현대 세계를 이 복잡한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진짜 방법이라서 자본주의라고 이제 퉁치긴 했지만 이 자본주의가 아마 버전이 바뀔 것이다. 우리가 마치 컴퓨터도 새로운 하드웨어가 나오고 새로운 아키텍처가 나오면 버전업이 돼야 되듯이 아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도 버전 없이 한번 바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이나 담론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능이란 부분도 사실 이 더 연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가드너의 그 다중지능 이론 어 들으면서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만 아쉬운 건 서양 학문들이 좀 아쉽지만 항상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지능을 다 분류를 지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지능이라는 것은 이거보다 훨씬 많을 거고 그리고 이게 어떤 것들이 조합되냐에 따라 그 경우의 수에 따라 팩토리엄인가요? 그 뭐죠? 느낌표. 그것처럼 수없이 많은 조합들이 있어서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이디오싱크래시라는 인공지능 말고 사람이 지능의 힘이 충분히 유효하려면은 지능에 대한 입장과 이론들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고 지금 최근에 여러 연구나 원래도 이런 연구가 있었지만 사람이 뇌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래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느낌들이
사실 장세포에 쌓인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장에 쌓여 있는 우리가 겪은 것들이 실제로 작동을 하고 또 이게 유전되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마치 머리에서 모든 걸 다 생각하고 그리고 지능이라는 게 단일하다 또는 지능이라는 게 몇 가지 관점으로만 생각하기 쉬웠는데 이 지능이란 것도 다시 좀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해도 결국은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는 밥벌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신선 노름, 신선 이야기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걱정들보다 뭐 자아 실현이나 성취나 이런 얘기보다 밥벌이의 문제. 이렇게 바뀌면 좋은데 내 일자리만은 안 가져갔으면 좋겠다. 뭐 내지는 우리 세대 다음에부터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라서 사실 우선순위가 아닌 거죠. 사실 이거는 정말 나중에 뭐 안정화된 이후의 이야기고 당장은 이 이야기가 우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결국 우연과 필연이 계속 반복되는 특정 지도자나 기업의 영향이 분명히 또 있을 거고 그럼에도 변화의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교육 방법 이것보다는 교육 방법을 아무리 바꾸려 해도 교육 평가가 안 바뀌는 부분이 큰 거고 이번에 오지선다형에 대해 잠깐 탐구를 해봤는데 오지선다형은 왜 시험의 표준이 되었나? 이제 효율성과 객관성이고 사실 이게 아시다시피 산업혁명 때 학교가 커지면서 대량 교육을 시키면서 생겼다. 근데 옛날에는 뭐 우리가 과거 시험 제도가 고려 때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논술, 논술, 암송 이런 식의 종합적인 평가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켈리 이 사람이 대학원생 때 학생들이 그때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특히 뭐 전쟁 이런 게 거치면서 쉽게 평가하려고 객관식을 그때 처음 만들었대요. 대량 평가가 좋긴 했는데 문제는 깊은 사고 능력보다는 행정 효율 중심이었고 대량 분류와 그냥 비교 가능성 정도? 이 만든 사람도 나중에 후회를 했대요. 이걸 너무 막 교육을 기계적으로 만들어 버려서 애들을 기계 또는 그냥 문제 푸는 기계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교육이 시험 중심으로 갈 것 같다. 좀 그런 걱정을 했었고 제가 쇼츠 이것도 가져오긴 전 했는데 세계 수많은 학생들을 다음에 매번 지원 과목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수학은 어차피 그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충분히 작용 발생하기 때문에 좀 덜한 것 같은데 영어는 이게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가 글을 이해하고 어떤 업문을 이해해서 생각하는 능력은 분류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5가지 분류의 오지선다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학생들의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 푸는 스킬이다. 아무리 문제를 잘 만들어도 이걸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일본에선 지금 객관식 폐지해서 2020년 일본이 객관 AI 시대에 이게 부분적으로 맞는 선택지 이걸 제가 요즘 작업을 해 보고 있는데 그 AI가 정답을 가이드해 주는 게 아니라 정답에 대해 오히려 반박을 해 버립니다. 답은 객관식 시험에서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중복답과 소위 무답 막 이런 것도 섞여 있어요. 그럼 학생들이 자기가 인제 답을 억지로 골라내겠죠. 오지선다형에 익숙하니까. 그러면 AI가 그에 대해 반박을 합니다. 뭐 답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 내지는 답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걸 생각해서 이제 풀어내는 그런 앱을 디자인을 하고 있거든요. 이따가 나중에 링크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사고력이나 이런 자극은 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오지선다형에 대한 괜한 또 쓸데없는 의심을 만들어 버릴까 봐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지금 제도적으로는 사실 오지선다형을 애들이 해야 되고 답이 하나만 있다는 것은 의심하면 안 되는 심어 줘 버렸을 때 애들이 자꾸 의심하게 되고 결국 애들 성적이 망쳐지는 게 아닌가 좀 그런 걱정도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